네, 2부에서는 비트초아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시던 차트를 좀 봐드릴까 하는데 저번에 2일에 나오셔가지고 청산량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청산이 되면서 확실하게 상승을 하는 코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같이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또 이런 거에 살짝 기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위주로 상승을 하는 장이 생겼으면 당연히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에 민감해야 네.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알트코인 위주로의 수급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지와 저항을 잘 지키고 잘 뚫어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과의 연계된 코인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좀 투자도 많이 일어났고 도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계열의 또 호재들도 있었고 해서 같이 도지코인, 폴리곤, 플로우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세력들의 지갑을 같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차트를 좀 지켜볼까 해요. 이거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 파란 색깔 이런 화살표를 제가 금요일. 그려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금요일 차트죠. 맞아요. 네. 금요일 차트인데 이 금요일 날 항상 하락하다가 이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됐던 것은 이때는 사실 비트코인 위주로의 이제 자본 유입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르기 전날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를 보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나스닥을 눌러줘야 됐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눌러지면서 비트코인과 연계가 돼서 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은 이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20.8K까지 또 찍어줬거든요. 근데 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 게 이 앞으로 우리가 21K나 22K 이런 식으로 딱 그 20K 선은 항상 중요한 그 저항과 지지 역할을 둘 다 해줬는데 네. 20.8K라는 건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직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21K 선으로 넘어간다는 건 이 오래된 저항과 지지를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위로 올라가 줘야지 다른 이제 이더리움이나 무거운 알트코인 계열 네.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이 조금 건강하지 않았던 것은 비트코인이 먼저 막 달려가 주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죠.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코인이 올라가 줬어야 됐는데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계속 몰려 들어와서 네. 비트코인의 모습은 오히려 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계속 애매하게 20K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기관의 이제 투자가 조금 잦아들거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로의 유입도 당연히 같이 줄어들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유입이 좀 없어진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하락할 것이 조금 더 예상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유입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산을 시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쇼청산의 비율이 좀 적었고 네. 롱의 물량이 지금 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네. 롱의 물량을 조금 청산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일부러 확대를 좀 했습니다. 같이 보실 건데 이 아래의 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것을 네. 봤어야 됐거든요. 원래는 네. 20K 선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유입이나 청산을 하면서 올라가 줬어야 네. 됐는데 20K 선에서 자꾸 누군가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을 찍고 계속 올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무게를 가지고는 당연히 상방을 돌파할 수 없겠죠. 그래서 네. 상향으로 가기 위해선 결국에는 하락이 당연히 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보시면 이제 하락을 강하게 해줬을 때 상승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빼줬을 때도 결국에는 주말에 또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들을 이게 반복을 했다는 것은 결국엔 이제 하락으로 가지고 그 아래 지지선을 저항선을 좀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 네. 저항선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9.8K 미만에서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그건 또 추세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앞으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선 19.6K를 찍어주고 올라가 주는 게 지금에서는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1시간 봉상으로 지켜보시면 지금 입장이 여기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이 네모나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박스권 무빙은 아무래도 이제 가벼워진 상태이기도 하고 네. 파월 의장에 의해서 조금 충격을 받은 시장 자체가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10일 날 있을 이제 CPI를 보고 좀 움직일 세력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수익이 나셨다면 꼭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 이제 좀 네. 저항선까지 올라줄 때 매도를 꼭 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좀 네. 지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정확히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하락한다면 당연히 감사하게 또 매수를 하는 거고 네. 위로 올라간다면 조금 지켜본 다음에 맞을 때 하락하는지 보고 뚫어준다면 돌파 매수 아니면 하락해준다면 아 그럼 이제 지지를 잘 지키는구나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아래 방향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네. 시드의 많은 부분을 태우고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주셨을 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위에서 눌러주는 세력보다는 지금 밑에 20K 밑에 구간에서 자꾸 모으는 세력들이 좀 포착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뭐 청산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덜 몰리고 있다는 점 따라서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CPI 결과를 보고 좀 방향성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알트코인들의 청산량도 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뭐 많이 되고 있나요?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네, 우선은 어떤가요? 청산량을 저번처럼 가지고 왔는데요. 네. 24시간 기준의 청산량이고요. 지금 네. 보시면 도지랑 이더리움의 양이 이미 비트코인의 굉장한 비율로 앞서고 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위주로 수급이 되고 도미넌스가 회복이 돼야지 그때 거시 경제랑 같이 좀 어우러지면서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위주의 이제 유입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호재들 위주로의 상승이 좀 보여진 거고요. 이 도지랑 이더리움 역시 둘 다 기관의 기업의 이제 좀 개입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 도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다뤄봤지만 일론 머스크의 발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런 새로운 선물 지수를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사람들이 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을 했을 때 또 이제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숏을 걸었을 때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강한 청산을 일으키면서 상승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들어온 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도지의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도지는 물론 다르죠. 도지는 이제 1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큰 가격에 이제 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물량, 숏 물량들을 청산하면서 가벼워진 상태로 좀 갔기 때문에 좀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주목해봐야 되는 건 그 시각에 이더리움 고래들이 뭘 샀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랐을 때도 그렇고 급락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또 분석해보면 좋은데 관련해서 이더리움 고래들의 지갑을 분석해봤더니 항상 급등 전에 매수를 좀 했더라고요. 급등 전에 이미 좀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한 거군요. 아무래도 이 우리의 정보의 불균형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확실히, 이 물량 자체가 많죠, 솔직히. 물량 자체가 많아서 넣으면 당연히 올라간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고래들이 힘들 때 무엇을 많이 매수했는지 봤을 때 이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엔진 코인, 세럼, 폴리곤 이런 것들을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더리움 고래들을 좀 주목을 해본다면 앞으로도 좀 그런 것들을 포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8월이랑 7월에도 이더리움 고래들 지갑을 분석해서 폴리곤과 플로우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매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거의 200~300% 가까운 그 이상의 수익을 다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고래들의 지갑을 꼭 항상 확인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봤지만 알트코인 청산량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번에 이더리움의 숏 물량이 청산되면서 많이 좀 가벼워진 모습 따라서 이더리움의 고래들의 지갑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더리움의 고래들의 지갑에서는 좀 이동이 폴리곤 쪽이나 이런 엔진코인 쪽 다른 계열로 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장 자체가 좋은 장은 아니고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알트코인 쪽으로 순환 펌핑이 장이 지속이 되면서 살짝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초아님의 이런 방송을 보면서 좀 매수 타점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도지코인도 이미 먼저 들어가셔서 포착을 좀 하셨고 이번에 130% 폭등이 좀 일어나면서 사실 호재성에 의한
또 상승도 있었지만 도지코인도 계속 모아갔던 차트를 보자 보면 좀 모아갔던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코인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을 이제 좀 해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간 네.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 쓸 건데라는 게 결국엔 사용처에 대한 네. 문제들이고 사용처가 명확해지면서 그것 자체로 코인도 쓸 수가 있다는 것까지 연결이 네. 됐고 특히나 이제 도지코인은 마스크라는 이제 코인이랑 BNB 바이낸스랑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제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같이 이제 선물 지수를 네. 만들었고 이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도지코인을 이용을 해서 머스크가 그 블루 배지라고 네, 그 트위터 위에 보면 파란 색깔로 배지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보실 건데 이 배지를 지금 한 달에 $8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멤버십을 도입하나요? 네, 멤버십을 도입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결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질지를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 보건데 코인일 것이다. 그리고 아.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면 이게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거든요. 그죠? 그 사람도 그랬고 인력도 그랬고 그리고 이런 코인들도 비트코인도 사실 그때도 버렸고 그 네. 전체적인 뭐 호재를 이끌어가면서 주가를 항상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도지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앞으로의 쓰임이 더 네.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에 좀 맞물려져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 게 트위터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네. 거기에 사용처의 정확한 이제 목적성이 좀 네.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체 머스크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행동들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때 정확한 거래처와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가 증가를 했다. 이것으로 좀 받아들여진 거고요. 네. 그래서 도지에 대한 투자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전체 물량의 거의 절반 가까운 상승 네. 지금 들고 있는 홀더분들의 57%는 또 수익으로 전환이 됐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지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번이 아닐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재성으로 띄워줄 거고 앞으로도 또 사용처에 대한 증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네. 도지코인의 상승 어떤 이유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도지코인의 사용처가 좀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총도 1조가 좀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지코인의 차트조 잠깐 좀 보시고 갈게요. 네, 우선은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진짜 130%가 한 번에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어 보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행보를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200원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죠. 오면은 꼭 매도하겠다는 심리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거의 1년 반 이상 홀딩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당장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동반되는 호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조금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 네. 그리고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이 열려져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손익비가 좋지 않은 관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입장에선 조금 들어가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 같이 좀 들어가거나 뭐 기관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도지코인 현재 200원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들어갈 구간은 아니고 또 다른 호재가 만약에 생기면 그때 좀 뚫어주는 모습이 보일 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폴리곤 인스타그램과 NFT 협약 소식으로 좀 메타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폴리곤도 큰 상승 보였는데 이 부분도 초아님이 딱 맞춰주셨어요. 폴리곤 현재 좀 전망 어떻게 될까요? 우선 폴리곤과 플로우 이런 코인들은 기관의 매집이 워낙 또 많기도 했고 플로우는 특히나 뭐 90% 이상이 기관 매집이거든요. 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많고요. 폴리곤은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이제 NFT 테스트 중을 한다고 해요. 폴리곤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 기술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폴리곤이 이더리움보다 기술력이 조금 더 낮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폴리곤 기반으로서 NFT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 쪽에선 굉장히 또 호재가 되는 건 방금 전에 말했던 사용처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메타를 사용하는
국가가 100개가 넘죠. 그런 네. 국가에 이제 또 이렇게 NFT를 한다는 이제 이슈들을 8월 달부터 또 냈거든요. 이것이 좀 진전이 되는 모습을 어쨌든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돈이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이 NFT를 통해서 본인을 또 활용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용처가 증대가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미니홈피 이런 것도 아바타로 치고 그때도 네, 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별 많이 넣진 않더라도 도토리 사서 거기 꾸몄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지금 폴리곤의 이런 모습들은 그것이 좀 디지털 화폐로서 전환이 돼서 네. 여기서 NFT로 나를 좀 꾸미고 알리고 이런 것들에 좀 충족시킬 것을 보고 사용처의 증대로서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도지처럼 좀 상승이 좀 천천히라도 가능할 것이다. 대신에 이것들은 아무래도 같이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의 차트라서 비트코인이 또 올라주고 이더리움이 더 올라준다면 같이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폴리곤의 좀 상황도 도지코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사용처가 확실해졌을 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폴리곤 확실하게 인스타그램과 메타와의 소식으로 확실한 호재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폴리곤도 차트 같이 보시겠는데요. 차트 네. 한번 볼게요. 폴리곤 역시도 지금 1,490원에 제가 매도를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폴리곤을 샀을 때는 항상 이런 바닥권에서 진입을 하고 상승했을 땐 1,500원을 꼭 못 뚫어요. 굉장히 길게 횡보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1,500원을 뚫었다고 해도 1,500원에서 또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호재로 인한 상승이지만 폴리곤을 차트로 봤을 때 사실 길지가 않아요. 차트가 길지가 않고 지금 입장에서는 1,500원대에 워낙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저번에 여기서 상승했을 때도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1,480원, 90원 이쯤에 매도를 꼭 생각하시고 약간의 물량을 좀 들고 가는 뭐 절반만 뭐 들고 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투자입니다. 네, 폴리곤 차트 봤을 때 차트적 관점에서는 1,490원대에서 항상 매도를 좀 걸어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고래들의 지갑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고래들의 지갑을 확인하고 그 고래들의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근데 이 부분 좀 체크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초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 오후 1시 반에 비트초안님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하단 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